안녕하세요.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원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인생을 뒤바꿀 만큼 중대한 선택의 순간은 드문 일이잖아요. 저는 바로 그 인생의 갈림길에 심란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돕는 일이라 여겨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 고민의 사연엔 아주 중요한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5살 때 큰 열병을 앓은 후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얻으셨다는 거죠. 당시 어려운 형편의 어머니는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것이 불행하게도 청각손실로 이어진 겁니다. 어머니가 열병을 앓은 시기는 아직 말을 온전히 배우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주로 수화를 통해 평생 의사소통을 해오셨다고 해요. 때문에 수화를 할 줄 모르는 일반 사람들과는 소통하기 힘들어 하셨죠. 야, 너희 엄마 귀머거리라며? 그럼 넌 너희 엄마 부르지도 못하겠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네가 무슨 강길동이냐? 어? 저기 강길동 네 엄마 온다. 너한테 손 흔드네. 얼레리 껄레리. 어머니, 밖에서 저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맨날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아주 어릴 적엔 그런 어머니가 창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도 놀려대니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거죠. 어머니는 가까이에서 보면 이 모양으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추측은 하셨어요. 때문에 아마 제가 원망의 말을 내뱉으며 수화를 쓰지 않았어도 제 말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해요. 분명 어린 아들이 자신을 창피하는 일은 어머니께 큰 상처였을 테니까요. 저는 철이 들어가며 그런 저를 탓하긴커녕 항상 보듬어 주시는 어머니께 점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철없는 아이에서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의젓한 아들로 자라게 됐어요. 제 두 여동생 또한 저처럼 가끔 놀림을 받고 와서 울먹이곤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위로해주곤 했죠. 걔넨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상냥하신 분이 또 어딨어. 걔넨 자랑할 줄 아는 게 남들 다 하는 말 좀 하는 것밖에 없는 불쌍한 애들이야. 어머닌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물론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니 그런 것도 있었는데 행동 거지 하나하나도 차분하고 정적인 분이셨죠. 저는 살면서 그런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어머니 덕에 큰 화를 면한 날 말입니다. 네, 안나. 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저보다 더 크게 다친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당시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오던 어머니는 하교하던 제 뒷모습을 발견하셨다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따라잡기도 전에 오토바이 한 대가 앞이 아닌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며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곳은 차도도 인도도 아닌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던 주택가의 길이었거든요. 어머닌 달려오며 다급히 저를 부르셨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니 제겐 비명소리처럼 어머니의 말이 들렸던 거죠. 어머니? 어? 어? 영문도 모르고 뒤를 돌아본 저는 다가오는 오토바이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있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제게 달려와 저를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오토바이에 치였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저는 단순 타박상을 입었지만 어머니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도리어 제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대하나. 내가 남들처럼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너한테 피하라고 정확히 소리칠 수 있었을 거야.
많이 아프지, 우리 아들? 어머니가 왜 죄송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항상 죄송해요. 어머닌 한쪽 팔이 골절되셨어요. 때문에 어정쩡한 수화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힘든 몸짓으로 제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가슴 아파 저는 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를 언제까지고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했죠. 대안아, 일한 이 아버지 대신에 항상 네 엄마랑 동생들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길게 늘어놨지만 저희 아버지 또한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우리 삼남매와 어머니를 부양하셨어요. 저와 동생들은 그런 아버지의 직업을 가지고서도 놀림을 꽤 당했었죠. 아마 어릴 적엔 부모님 두 분 모두 때문에 하도 놀림을 당하니까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께도 원망의 말을 많이 내뱉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철이 들며 저는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 또한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을 위해 일을 나가던 아버지의 성실함이 존경스러웠고 장애가 있던 어머니를 항상 귀부인 대하듯 하던 아버지가 멋졌거든요. 네 아버지가 요즘 유독 고단해 하시는구나. 아무래도 네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게지. 그러게요. 주름살도 많이 드셨네요. 그래도 대안아, 이 엄마 눈에 네 아버진 항상 영웅처럼 멋지게 보인단다. 네 아버진 내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나 다름없어. 제가 고등학생 때 저는 거실에서 잠이 든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죠. 왜 우리가 너희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교류하지 않고 사는 줄 아니? 아니요, 몰라요. 내 부모님은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날 짐덩이처럼 여겼다. 때문에 어릴 땐 남의 집 식모로 보내줬었는데 거기서도 말이 제대로 안 통한다며 날 다시 돌려보냈지. 그 뒤로 난 집안일과 농사를 도우며 소처럼 일만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너희들 아버지한테 내 부모님인 날 푼돈 받고 시집 보내버린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도 말라면서 말이야. 그때 어찌나 서럽던지 이러려면 내가 왜 태어났나 싶었단다. 생각보다 어머닌 더 서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들은 아버지의 성장 과정도 순탄치 않았더라고요. 사남 일녀 중 셋째 아들이었던 아버진 형들 뒷바라지하랴 동생들 챙기랴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취업을 하셨다고 해요. 제 조부모님은 많은 자식들 중 아버지를 가장 만만한 돈줄 취급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조부모님은 그런 아버지의 처로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사들여 마찬가지로 종처럼 부리려고 했던 거예요. 난 처음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었어.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던 사람들 사이에서 난 매일 눈물을 흘려야 했지. 두 아주버님은 멀쩡한 여자들이랑 결혼해서 나가 살았는데 내 시부모님은 나랑 너희 아버진 분가도 못하게 막았지. 돈 뜯고 부려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날 못살게 굴던 시부모님을 막아준 사람이 바로 너희 아버지였단다. 나중에 네 아버지가 그러더구나. 자기 혼자 고생하는 건 참을만 했는데 아내인 나까지 괴롭힘을 당하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첫째인 널 가졌을 때 네 아버지 날 데리고 그 집에서 도망을 쳤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그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렇게 우린 양가와 인연을 끊게 된 거지. 그럼 그때 여기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진 난생 처음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단다. 나를 위해 내 친정 식구들도 배우지 않았던 그 수화를 배워준 첫 사람이기도 했지. 덕분에 난 매일 말을 알아들으려고 입모양을 살피며 눈치 보던 과거와 달리 네 아버지에게 한글도 배우고 사람처럼 소통하고 살게 된 거야. 네 아버진 그렇게
세상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란다. 원래도 존경했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더욱 부푸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힘든 과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던 부모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죠. 다행히 저는 저희 삼남매 중 공부를 가장 잘했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덕분에 저는 당당히 약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 대형 약국의 폐의 약사로 첫 취업도 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더 어머니를 존경하게도 됐는데요. 그건 바로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봤기 때문입니다. 대안아, 이 엄마도 이젠 당당히 고졸이 됐단다. 이제 엄만 원하기만 하면 대학도 갈 수 있어.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니. 어머닌 제가 20대 초반 시절부터 평생의 소원이셨던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중학교는커녕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셨기에 학력 취득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으셨거든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강의를 알아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는 어머니를 도와 부족한 공부를 알려드렸죠. 그 결과 어머니 몇 년 동안 초졸뿐 아니라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 차례로 합격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축하에 맞지 않는 저와 동생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렇게 세상에 노력하면 뭐든 못 해낼 것이 없단다. 결혼 전만 해도 글도 제대로 모르던 이 엄마가 이렇게 고졸 검정고시까지 합격한 걸 보면 말이야.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한들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극복해내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대안아, 이 엄마가 이렇게 해낼 수 있게 옆에서 열심히 도와줘서 정말로 고맙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은 우리 삼남매에게 큰 귀감이 됐어요. 제 동생들 또한 대학을 졸업 후 엄연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돈을 모아 부모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평생 못 가보셨던 해외여행도 모시고 갔어요. 물론 벌이가 제일 많은 제가 가장 많은 돈을 부담하긴 했지만 아깝긴커녕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세상에 난 이런 아름다운 바다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해봤단다. 정말 꿈만 같은 곳이로구나. 앞으로 더 좋은 곳 많이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 제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예전엔 상상이나 했겠어? 당신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행복해. 30대 초중반이 되며 제가 한 일은 집의 TV와 소파를 고가의 새 제품으로 바꿔드리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일한 취미는 TV 보기였고 어머니의 취미는 소파에 앉아 독서를 하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가전들도 동생들과 조금씩 바꿔드리긴 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나마 소소한 행복을 더 크게 누리시길 바랬던 거죠. 그렇게 사회인이 되어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건만 나이가 들며 새로운 고민이 생기더군요. 대안아, 네 동생들은 다 시집 갔는데 넌 대체 언제 결혼할 생각이야? 네 엄마도 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아직 짝을 못 만나서 그렇죠 뭐. 너무 걱정 마세요. 요새 또 결혼이 필수인 시대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네가 싫어서 누구를 안 만나는 거면 상관은 없다만 우리가 네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너, 너까지 결혼하면 내가 네 엄마랑 둘만 남아 사는 게 걱정돼서 이러는 거지? 부모 눈은 못 속인다. 아버지 염려대로였습니다. 20대 시절에야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연애를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며 점점 결혼이라는 부담이 다가오자 선뜻 누굴 만나기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진 은퇴 후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기에 두 분 생활비 걱정은 없었는데 다른 고민 때문에 말입니다. 나까지 없으면 부모님은 어쩌지? 만약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어머니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것과 따로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리게 됐던 사람이 나타나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수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39살 때 우연한 자리에서 대기업 직원이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게 되어 대화를 나눠보니 여자친구는 그렇게 참하고 선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조용하고 조심스런 언행이 제가 존경에 맞지 않던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죠. 게다가 배려심까지 깊고 대화도 잘 통하는 여자친구에게 저는 그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유치하지만 정말 딱 그 말이 맞는 표현이었어요. 오빠, 저번에 왜 오빠가 보고 싶다던 전시회 있잖아. 나 그거 표 구했어. 주말에 보러 가자. 지나가듯 한 얘긴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 오빠가 뭐 괜한 얘기를 할 사람인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할인도 받고 적립도 했어. 우리 아낀 돈으로 맛있는 커피도 사 먹자. 그렇게 여자친구와 인연을 이어가다 보니 정말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더군요. 여자친구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은근히 야무지고 추진력도 좋아 왜 그 내노라는 대기업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여자친구와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이 들어 자연스레 저희 집안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다니 정말 부럽다, 오빠. 오빠가 이렇게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란 게 모두 부모님 덕분이었구나. 나도 꼭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부럽다니. 너도 부모님이 계시잖아. 널 보면 너희 부모님도 굉장히 인품 좋은 분들이실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빠.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며 깊게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여자친구는 자신의 집 이야기는 잘 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거라곤 형편이 어릴 적부터 좋지 못해 집에 아직 대출빚이 있다는 정도였죠. 저는 굳이 이야기를 더 캐묻진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가정사는 있는 법이고 굳이 집안 이야기를 떠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미리 모든 이야기를 캐물어서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진심이야, 오빠? 고마워. 나 너무 기뻐. 꿈만 같아. 저는 2년의 연애 후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당시 제 약국을 개원한 지 4년쯤 됐을 때라 약국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아직 약국 대출금이 남았지만 충분히 결혼 자금은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자친구가 좋아서였지만 여자친구가 늘 해줬던 이 말 때문이기도 했죠. 우리 만약에 아주 만약에 결혼한다면 오빠 부모님 댁 근처에 신혼집 얻고 살자. 그럼 부모님에 대한 오빠 걱정도 덜 할 거잖아. 무엇보다 그렇게 좋은 분들이면 나도 옆에서 자주 찾아뵈면서 살고 싶어. 아무리 절 키워준 부모님이라지만 여자친구에겐 남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여자친구를 처음 집에 소개시켰을 때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동생들, 매제들 또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란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게장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제가 인터넷에서 진짜 맛있는 간장게장 선물 세트를 좀 사와봤어요.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근데 아가, 너 수화를 원래 할 줄 아니? 아니요. 오빠한테 어머님에 대해 들었을 때부터 꼭 뵙고 싶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틈틈이 오빠 몰래 배워놨었어요. 어머님하고 오빠 도움 없이도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고 기특할 때가.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안사람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거든. 여보, 우리가 며느리를 아주 참한 아가씨로 들이게 됐네. 여자친구는 언제 배워둔 건지 능숙한 수화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 모두 놀랐어요.
그건 저를 위해서도 준비한 여자친구의 깜짝 이벤트였던 겁니다. 그런 여자친구의 배려 덕에 우리 가족은 그날 내내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나중에 여동생들과 매제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이러더라고요. 오빠, 어디서 저런 능력도 있고 착하기까지 한 새언니를 데려왔어? 부모님 핑계 대면서 결혼 안 하는 것 같더니 이제 보니까 우리 오빠가 눈이 무지하게 높았네. 형님, 정말 형님하고 딱 어울리는 분이세요. 100m 앞에서 봐도 두 분은 아주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항상 제 결혼을 걱정하던 저희 부모님의 입은 찢어지기 직전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기쁨은 그날이 끝이 아니었어요. 여자친구는 첫인사 후에도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을 뵙고 갔거든요. 오빠, 나 어머니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 저녁쯤 오빠 집에 찾아뵈도 될까? 그래? 알았어. 여자친구는 집에서 혼자 심심해하실 어머니와 좋은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뭔가 드릴 게 있다더니 어머니께 대뜸 체스 세트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곤 어머니와 옆에서 구경하던 아버지께도 체스 게임에 대해 알려드리는데 두 분이 정말 어찌나 집중을 하시던지요. 저는 두 분께 그런 게임을 알려드릴 생각도 못 해봤는데 두 분은 게임에 굉장한 흥미를 보이셨어요. 자, 체크메이트. 이렇게 하면 제가 이긴 거예요. 어때요? 생각보다 재밌죠? 저번에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에 저 올 때까지 두 분 다 연습 좀 해보세요. 아셨죠?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 한동안 저녁마다 두 분은 체스 게임을 연습하는데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덕분에 저까지 오랜만에 체스 게임을 하며 두 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 알았어요. 두 분께서 저와 같이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꽤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는 걸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해준 여자친구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반면 안타깝게도 예비처가 인사를 갔을 때 분위기는 조금 불편하더군요. 오빠, 사실 우리 엄마가 말투가 좀 까칠하고 가끔 말실수를 하실 때가 많아.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어.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뒤 예비처가 인사를 가던 날 제게 미리 이해를 구하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곤 조금 각오를 하며 예비처가에 들어갔는데 웬걸 까칠은커녕 예비 장인 장모는 저를 엄청나게 환대해 주더군요. 어서 오게. 집이 누추해서 이거 민망하네. 자자, 여기가 우리 집 소파 중에 제일 편한 자리야. 아, 사람 참 그렇게 말하면 강서방이 부담스러워서 편하게 앉아 있겠어? 반갑네, 강서방. 우리 앞으로 종종 술도 같이 하고 당구도 치러 다니면서 잘 지내세. 아이, 당신은 직업이 무려 약사인데 당구 같은 걸 치겠어요? 골프면 또 몰라도. 그치? 아, 아닙니다. 골프는 아직 배워본 적 없고요. 당구는 좀 칩니다. 그래? 아이고, 벌이에 비해 취미도 참 소탈하네, 우리 사위. 예비 장인 장모는 벌써부터 제게 강서방, 우리 사위하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예비 장모가 주신 차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들뜬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별 말이 없이 웃고만 있던 건 예비 처제였죠. 아마 낯을 많이 가리나 보다 했어요. 그 뒤 저는 예비 장모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 예비 장인이 권해주는 술을 연시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신혼집 이야기가 나오며 조금 얼어붙더군요. 뭐? 아니, 신혼집을 그 동네로 알아보고 있다고? 거긴 우리 집이랑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자네 동네가 거기잖아. 강서방, 내가 우리 딸이 염려돼서 하는 말인데 시댁이랑 며느린 멀리 떨어질수록 좋은 법 아니겠나? 멀리 살지 못해도 너무 가까이 살면 도리어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우리 딸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친정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는 게 낫지 않겠어? 신혼집 얻을 동네를 물어보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 동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자친구와 이야기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장인 장모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을 굳히더군요. 이해는 했습니다.
워낙 고부 갈등 문제가 많은 세상이기도 하고 두 분은 딸 가진 부모였으니까요. 저는 그런 두 분께 솔직한 사정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귀가 안 들리는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걱정된 마음에 부모님 댁 근처로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술안일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각을 바꿔서 두 분의 집과 저희 부모님 집 가운데쯤의 위치로 매물을 알아볼게요. 모친께서 장애가 있으시다고? 그래. 그랬구먼. 우선 알겠네. 근데 우리 집이랑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해도 아마 괜찮을 거야. 어차피 같은 서울인데 고작 해봐 2, 30분 차이밖에 더 나겠어? 우리 집 근처가 집값도 썩 나쁘지 않고. 엄마, 그만하세요. 그런 거면 오빠 부모님 댁 근처에 신혼집 얻는 것도 뭐가 달라요.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넌 왜 사이 될 사람 앞에서 엄마 면박 주니? 아무튼 딸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예비 장모는 은근한 말투로 제게 신혼집을 예비 처가 근처로 얻으라고 설득하더군요. 그런 장모의 말을 잘라버린 건 여자친구였죠. 예비 장모는 내심 감정이 상한 티를 내비쳤고 그렇게 약간 불편한 분위기 속에 첫인사 자리가 끝났습니다.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저는 식탁에 잠시 예비 처제와 둘이 남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예비 처제는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며 이러더라고요. 저 예비 영부 주제 넘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언니 정말 천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뵈니까 예비 영부라면 저희 언니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비 처제의 언니에 대한 마음이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예비 처제 휴대폰에 제 번호를 찍어주며 언제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해줬어요. 밥이든 술이든 언제든 사주겠다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저와 함께 택시를 기다려주던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오늘 우리 엄마가 신혼집 가지고 한 말은 잊어버려도 돼. 예정대로 그 동네에 신혼집 알아보자. 그리고 우리 집엔 굳이 내가 오빠 집에 찾아가는 것처럼 자주 올 필요 없어. 아까 봤지? 오빠가 돈 잘 버는 약사라고 우리 부모님이 지나치게 좋아하시는 거. 앞으로 더하면 더할 거라 오빠가 많이 부담스러울 거야. 그럼 나도 더 불편할 거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오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내가 사과할게. 그 말을 들으니 여자친구가 평소 왜 집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의 부모님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알아야 할 사정이 있으면 인성 바른 여자친구가 어련히 말했겠지 싶었어요. 때문에 저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우린 대망의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날이 바로 제 고민이 시작된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사부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오는데 차가 좀 막혔네요.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집사람도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네요. 사돈어른께서 참 자상하십니다. 아내분 말씀도 이렇게 다 통역해 주시고요. 늦으시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빨리 오셨는데요. 어서 앉으세요. 처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저희 가족은 저희보다 5분가량 먼저 도착해 있던 예비 처가 식구들과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죠. 함께 상견례에 참석한 제 두 여동생과 예비 처제 또한 공손하게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부인께선 어쩜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아드님을 이렇게 똑똑하게 키우셨대요. 물론 사돈 어른께서도 고생하셨겠지만 자식 교육의 8알은 애미 몫이라고 하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여보, 사부인께서 당신한테 대단하다고 하시네. 사부인, 제 아내가 과찬이라고 전해달랍니다. 사부인께서야말로 술안이를 어쩜 그렇게 참하게 키우셨냐고도 하네요. 저인 술안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참 좋습니다. 애가 벌써부터 저희 집사람 말동무를 어찌나 잘해주는지 술안이 이야기만 나오면 집사람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저희 수란이가 두 분 댁에 벌써 자주 찾아갔었나 봐요. 우리 애가 워낙 정이 많고 착하죠? 앞으로도 우리 수란이 예쁘게 봐주세요. 양가 아버지들은 서로 술도 한잔하며 덕담이 오가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자친구의 표정이 왜인지 자꾸만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예전에 양해를 구했던 예비 장모의 말버릇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려놨으니 걱정 말라며 입모양으로 여자친구를 안심시켜줬죠. 아유, 자식들 키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생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젠 우리 모두 자식들 효도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식들이 결혼해서 지들끼리 잘 살면 그게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집사람도 그거 하나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인 장모의 표정이 아버지의 말에 살짝 굳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미소를 띠기에 저는 제가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버진 그런 어머니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래?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긴장해서 물을 많이 마신 탓인지 얼른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네요. 아유, 편하게 다녀오세요. 이거 그럴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갈까요? 저도 마침 물도 술도 과하게 마신 것 같아서요. 함께 가시죠, 사부인. 아버지 말을 듣더니 예비 장모 또한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가더군요. 그렇게 잠시 대화가 끊기니 저도 갑자기 요의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저 또한 얼른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상견례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여자 화장실에서 조금 더 안쪽에 있던 남자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은 여성분들보다 작은 볼일은 비교적 빨리 해결한다는 걸요. 저는 볼일을 본 후 손을 씻고 나왔는데 마침 어머니와 예비 장모 또한 옆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더니 예비 장모는 저희 어머니의 옷깃을 정리해 주더라고요. 두 사람은 옆으로 비스듬히 서 있어 조금 뒤에 떨어져 있던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죠. 옷깃이 흐트러졌네요. 좋은 옷 같은데 구겨지면 안 되죠. 비록 말투는 조금 톡톡 쏘고 인상은 까칠해 보여도 사실은 좋은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고맙다는 듯 입을 뻥긋거리며 미소 지으셨죠. 하지만 얼굴에 마찬가지로 미소를 띠고 있던 예비 장모의 입에선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충격적인 예비 장모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이 좋은 옷도 다 약사 아들내미가 사줬겠지? 복 받은 여편네. 사부인, 귀가 안 들리니까 내 말 못 알아듣겠지요? 에휴, 약사 사이 들어온다고 좋아했더니만 귀머거리 애미를 가지고 있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등골은 우리가 다 빼먹어야 하는데 아픈 지 엄마 챙긴다고 우리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직 갚을 대출도 산더미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 수란이가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데도 그 돈으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기엔 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에휴, 귀머거리 주제에 아들 약사 만들어서 좋겠수다. 아주 팔자가 폈네, 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딸도 약대나 보내는 건데. 그럼 대출금에 고작 생활비 몇 푼 뜯어내는 게 아니라 쇼핑도 백화점에서만 하고 번듯한 아파트도 하나 뜯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보세요, 사부인. 내 말이 안 들리겠지만 이렇게라도 꼭 경고해주고 싶어서 내 따라 나왔수다. 우리 딸 등골도 당신 아들 골수도 다 우리 몫이니까 귀머거리면 귀머거리답게 집에만 틀어박혀서 숨만 쉬고 사시오. 예? 여태 아들 덕 실컷 봤을 테니까 이젠 우리가 그 덕 좀 보자고요. 괜히 우리 딸한테 친한 척해서 우리한테 줄 딸 돈까지 탐내지 말고요. 우리가 가까이 살면서 돈 열심히 뜯어내야 하니까 신혼집도 우리 집 근처로 없게 아들 좀 멀리 하시오. 예? 아유, 이걸 들어가서 티 안 나게 어떻게 말하나? 저는 잠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지금 저 정신 나간 여자가 감히 저희 어머니께 뭐라는 거랍니까?
예비 장모는 저희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뻔뻔하게 제 돈과 자기 딸 돈을 뜯어먹겠다느니 귀머거리라느니 이런 망언을 내뱉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비 장모의 말로 인해 저는 여자친구가 그동안 예비 처가의 대출금과 생활비를 대고 있었던 것도 알게 됐죠. 예비 장모가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기에 어머닌 예비 장모 입술 모양을 잘 읽지 못하신 모양이더군요. 어머닌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자기 욕하는 줄도 모르고 웃긴. 아유, 사부인, 옷기 다 고쳤으니까 얼른 들어가시죠. 예비 장모는 웃으며 어머니를 방으로 이끌더군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뒤를 따랐고 저는 그제야 정신 차리고 두 사람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예비 장모에게 예비 사이가 아닌 어머니 아들로서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직 자리에 앉기도 전인 예비 장모에게 소리쳤습니다. 방금 저희 어머니께 뭐라고 그랬어요? 강서방, 왜 뒤에서 들어오나? 저도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쪽이 귀가 안 들리는 우리 어머니 면전에 대고 귀머거리라느니 앞으로는 당신들이 내 등골 빼먹어야 되니까 귀가 안 들리면 조용히 집에 틀어박혀 살라느니 해댄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에그머니나 그걸 들었다고? 엄마, 어머님한테 그새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예비 장모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그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그보다 얼굴이 더 파랗게 질리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 앉아있던 예비 장인과 예비 처제는 낯선 일이 아닌 듯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저놈의 주둥이 웬일로 잠잠하다 했다. 그렇게 내 조심하라 일렀건만 앞으로 약사 사이덕복이 물 건너가게 생겼네. 당신은 그놈의 주둥이가 문제야, 문제. 예비 장인은 장모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황당한 게 예비 장인은 약사 사이덕을 못 보게 된 탓을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를 왜 싫어했는지 알 것 같더군요. 예비 장모나 장인이나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옆을 보니 아버진 잔뜩 화가 난 모습이었고 여동생들은 눈치를 보며 어머니께 상황에 대해 수화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표정은 빠르게 굳어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예비 장모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내 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합니까? 당신이 내가 약사 되는데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등골을 빼먹어요? 난 그게 아니고 그냥 사부인께서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못 알아들으면 사람한테 그따위 말을 해도 됩니까? 그리고 애초에 내 등골 빼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당신 같은 사람 입에 오르내릴 만큼 하잘 것 없는 분 아닙니다. 귀가 안 들리면 뭐요? 귀가 잘만 들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치열하지 않게 사신 적 없는 훌륭한 분이에요. 야, 이수란, 너 나한테 너희 엄마 말투가 좀 그렇다고 했지? 이런 사람이라고 왜 말 안 했어? 지금껏 네 부모님한테 대출금에 생활비 전부 대고 있었다는 것도 그런 중요한 걸 숨기고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 문제는 앞으로 돈을 들이든 말든 충분히 나한테 먼저 털어놓고 상의를 했어야지. 미안해, 오빠. 난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나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이제 와서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됐다, 더 말을 말자. 어머니, 아버지, 저 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계실 필요도 없어요. 가요, 얼른요. 얘들아, 가자. 저는 믿었던 여자친구에게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곤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수화로 예비 장모였던 사람에게 와다다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는 거야? 귀가 안 들리든 말을 잘 못하든 평생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 등골을 네가 뭔데 빨아먹냐고 하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이 휴지거리에 코를 꿰어버릴 여편네라고. 나도 아까워서 용돈 받아도 못 쓰고 모아두고 있는 우리 아들 돈을
어디 탐내냐고 하십니다. 제 어머니가요. 뭐야? 자네 지금 자네 어머니 앞세워서 나한테 욕하는 거야, 뭐야? 인생 그따위로 살다간 언젠간 자식한테도 버림받을 거라고 늙어서 주책 부리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예, 제가 하고 싶은 말 저희 어머니가 아주 속 시원하게 대신해 주셨네요.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비 장모에게 모두 전달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난 와중에도 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분인 걸 처음 알아 놀라기도 했죠. 그리곤 앞장서서 제 팔목을 이끄는 어머니를 따라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오빠, 잠깐만, 오빠! 여자친구는 끝까지 애타게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곤 이내 오열하듯 울음을 터뜨렸는데 저는 그 소리를 모른 척 귀를 닫고 나와버렸죠.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저 때문에 괜히 그런 말을 듣게 해드렸어요. 괜찮다. 오히려 네가 더 놀랐겠구나. 나야 어릴 적부터 그런 모욕 듣는 게 일상이었다지만 넌 그 일로 결혼에 지장이 생겼잖니. 많이 상처받았지? 불쌍한 우리 아들. 에휴, 어쩐지 너무 완벽한 며느리가 나타났다 했다. 인생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어머닌 도리어 저를 위로하며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진 그런 제 등을 묵묵히 두드려 주셨죠. 제 여자친구를 많이 마음에 들어했던 제 동생들 또한 이게 무슨 일이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여자친구가 집 앞에 와 있다는 연락을 해오지 않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끝낼 때 끝내더라도 마무리는 제대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말이죠. 그때 여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그제야 모든 일을 털어놓더군요. 미안해, 오빠. 내가 정말로 숨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래, 우리 부모님 공부 잘하고 동생보다 순정적인 날 평생 가스라이팅 하면서 키웠어. 힘든 상황에 너 하나 공부시킨다고 자기들 허리가 휘었으니 넌 평생 우리한테 은혜 갚아야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두 분은 내가 취업했을 때부터 모든 일을 그만두고 나한테 생활고를 모두 떠넘겼어. 난 평생 세뇌당하고 살아서 내가 성공한 게 두 분 덕이니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두 분이 평생 사치해서 생긴 집 대출금 생활비 그 모든 걸 대야했던 거야. 그럼 네 동생은 뭐 했는데? 걘 어릴 때부터 나랑 다르게 똑부러졌어. 자긴 부모님이 너무 싫다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밖으로 나돌더니 20살 되자마자 독립했거든. 나한테도 걔가 얼마나 수도 없이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는지 몰라. 난 어릴 땐 어리석게도 동생이 부모님 은혜를 모르는 불효자라고 생각했어. 사실 바보는 나였는데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돈을 퍼줘도 사치를 멈출 줄 모르는 부모님을 보니까 그제야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부모님 옆을 떠나기가 힘들더라고. 여자친구는 그렇게 회의감이 들던 와중 저를 만나며 정말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더군요. 저를 위해서라도 부모를 끊어내고 저와 함께 새 인생을 살고 싶었다네요. 그래서 나 결혼 뒤엔 정말로 모든 지원을 다 끊을 생각이었어. 그런데 결혼 전에 통보하면 부모님이 내 결혼을 깽판이라도 칠 것 같아서 결혼식 뒤에 통보하려고 했어. 오빠한텐 진즉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오빠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차마 내 입이 안 떨어지더라. 내 부모님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이야. 게다가 오빠가 내 부모님 때문에 날 떠날까 봐 겁도 났어. 그래도 진즉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해, 오빠. 나 부모님이랑 아예 평생 연 끊고 살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하고 받아주라. 어? 오빤 날 달라지게 해준 구원자나 다름없어. 여자친구는 부모와 절연까지 하겠다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들어보니 사정이 안타깝고 가슴도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여자친구를 밀어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상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여자친구와 가족이 되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 이후에도 제게 줄기차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계속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차마 마음이 남아있어 번호 차단도 쉽지 않아 저 또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뒤 예비 처제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형부, 아니 대한 씨, 제가 이렇게 연락드리는 게 맞는 건가 싶긴 했는데 그래도 언니를 위해서 용기를 냈어요. 그때 많이 화나셨죠. 늦었지만 저도 사과드릴게요. 저희 언니한테서 대강의 사정은 다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대한 씨,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언니는 정말로 부모님께 모든 지원을 다 끊으려고 했어요. 저한테 술 먹고 몇 번이나 다짐했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너무 바보같이 착해서 부모라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한 거지 단호할 땐 단호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한 씨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버림받을까 봐 차마 부모님 이야기를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냥 저희 언니 말을 핑계라고 생각하실까 봐 노파심에 전화드렸어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저희 언니 지금 부모님 집에서도 나와서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부탁이니까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 주세요. 전화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그 집에서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은 예비 처제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번엔 예비 장모였던 사람이 제 약국 앞까지 찾아왔지 않겠어요? 예비 장모는 그냥 지나치려는 저를 붙잡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저 잠깐만 강서봐. 내 진심으로 용서 빌러 왔네. 내 얘기 잠깐만 들어줘. 강서봐, 우리 수란이가 나한테 단단히 화가 나서 모든 지원을, 아니 그냥 우리랑 인연을 끊겠다고 하네. 부모 은혜도 모르는 못돼 처먹은 자기 동생 집으로 아예 침까지 싸서 나가버렸어. 그땐 내가 잠깐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실언을 했네. 내 두 번 다신 그러지 않음세. 우리 수란이 참 착하고 마음 여린 애야. 그러니까 자네가 마음을 돌려주면 분명 우리한테도 그렇게 박하게 굴지 않을 거야. 우린 자네 말고 평생 우리 딸 도움만 조금씩 받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내가 찾아와서 빌었다고, 그래서 수란이 용서해주기로 했다고 우리 딸한테 가서 말 좀 해주게. 결국 수란이 때문이 아니라 두 분 밥줄이 끊길까 봐 찾아온 거네요. 정말 진심으로 수란이가 불쌍해지네요. 이보세요. 자식이 무슨 연금인 줄 아십니까? 키워놓으면 당연하게 따박따박 돈 타먹을 수 있는, 설사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건 자식이 자의로 효도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빚쟁이처럼 돈을 받아내는 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차라리 이 기회에 수란이가 두 분 끊어내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아주만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그 여자의 말을 들으니 정말 여자친구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끝까지 여자친구의 등골을 빼먹을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여자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상견례 날 이후 여자친구와 파혼한 지 한 달째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여자친구는 아직까지 제게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여자친구는 영원히 자신의 부모와 인연을 끊을 테니 자신을 받아달라고 끊임없이 말하더군요. 또한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은 여자친구를 그만 받아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리가 영 별로긴 하다만 그 애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니. 수란이 걔만 보면 애가 얼마나 참해.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고생을 수없이 하고 산 아이잖아. 자기 부모를 끊겠다고 하니 네가 이젠 수란이의 가족이 돼서 그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도 우린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줬단 말이야. 물론 선택은 네 몫이니 잘 심사숙고해 보려무나. 여자친구의 애원과 가족들의 말에 솔직히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인연을 끊는다고 한들 장인 장모라는 사람들을 평생 마주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제 어머니를 욕보인 사람을 가족으로 마주쳤을 때 제가 과연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나 고민이 되네요. 대체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인생 선배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랍니다. 누군간 제게 별거 아닌 일로 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겐 제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 모쪼록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짧은 고견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